지금 이게 5.4m거든요. 5.4m인데 그거보다 60cm가 길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게 긴 겁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용준이 최초의 마이바흐라는 차를 구매를 하면서 또 세상에 또 알려지기도 했죠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차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건희 회장이 타던 차, 그때 당시 뭐 15년 전, 20년 전에 마이바흐, 가 유명했었죠. 2002년도에 마이바흐 1세대 그 배용준 씨가 탔던 그 5762 모델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판매량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판매량이 저조했었어요. 대표님 혹시 그때 과거에 나왔던 1세대 마이바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실물로 봤었고 저 필름도 시공을 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뭐 미국에서 150대가 팔렸대요, 한 해에. 근데 원래 목표는 전 세계 2,000대였는데 미국에서 150대 팔렸는데 한국에서 10대 팔기가 힘들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. 몇 분 정도가 사고 또 그것이 안 팔려 갖고서는 또 몇 대는 또 독일로 반송이 되는 정도로 제가 서칭을 해보니까 8억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10억으로 알고 있었어요. 10억 차라고 했었거든요. 2000년도, 뭐 2001년도, 2년도에 10억이면은 지금 한 30억 가치는 되지 않겠나. 30억 이상. 너무 비쌌던 것 같습니다. 상상도 못하는 가격이었죠. 그걸 실물을 과거에 썬팅도 해보셨고 실물도 보셨고 느낌이 어떻게 좀 다르신지 궁금합니다. 느낌이 많이 다르죠. 지금 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에서 S560 요 전 모델이죠. 지금은 이제 580 모델인데 대량 생산 라인에서 옵션을 더해서 패키지를 더해서 나온 게 이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버전이 되는 거였고요. 그때는 수제작이라는 것이 그냥 정말 차를 보기만 해도 냄새가 풀풀 나는 디자인이었죠. 그때 당시 뭐 6m라고 했는데 6m면은 지금 이게 5.4m거든요. 5.4m인데 그거보다 60cm가 길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게 긴 겁니다. 그때 당시 일반 뭐 소나타가 4.8m, 5m, 이 정도 되는데 1m가 길다는 것은 굉장한 길이죠. 이거 뭐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차처럼 굉장히 뭐 명차라기보다는 꿈의 차죠. 요거 지금 이제 이거 가격이 얼마죠 이게? 이게 지금 2억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요게 2억 7천. 이거 S580 모델이 2억 4천? 그 정도 됩니다.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? 2억 7천이면? 2억 7천이면은 글쎄 벤틀리가 플라잉스포 요게 3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돈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벤틀리보다는 메르세데스에서 나온 모델을 사랑합니다. 그래서 지금 580 마이바흐 모델을 초이스할 것 같아요. 그 일반 S580과 마이바흐 S580이 외관이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. 일단 라이트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라이트 부분은 580하고 그릴이 지금 뭐 우아하다고 그럴까? 이 세로 그릴을 좀 길게 뽑아내서 이게 여기는 공기 통로가 아닌데 여기까지 좀 세로로 쭉쭉 뽑아내 갖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죠. 그러면서 좀 더 우아한 모습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. 특이하게 저기 가운데 본네트 위에 희한한 게 있네요. 이게 몰딩이죠. 크롬으로 된 몰딩인데 자동차 회사 중에서 이 몰딩을 정말 아름답게 세련되게 쓰는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, 예를 들면 제네시스에 가운데 몰딩이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80 모델에다가 본네트에다 과감하게 크롬 몰딩을 채택한 게 좀 잘 어울립니다. 크롬 몰딩 끝에 벤츠 로고가 있고요. 또 그 밑에 이 마이바흐, 그 다음에 크롬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전체적인 조합을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. 레이아웃. 한마디로 뭐 크롬만 이뻐서도 안 되는 거죠. 전체적으로 구도가 너무 좋다. 그리고 휠이 이런 휠을 뭐라고 그러죠? 그 빈티지 휠이라고 그러는 별명이 소뚜껑 휠이랍니다. 소뚜껑 휠이라고 하면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크롬 같아 보이는데 크롬이 아니가 약간 반광이네요.
약간 그 반짝반짝한 휠은 아니네요. 예, 크롬의 반광을 써준 것 같아요. 이게 저 구형 마이바흐에서 느끼는 어떤 빈티지함을 좀 표현해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580 모델도 예, 여기 뭐 손잡이는 똑같습니다. 안에 그 PPF를 붙인다 그러면 PPF를 도어 컵 안에다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. 지금 이제 이게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580도 똑같죠. 그리고 사이드에 크롬 몰딩이 싹 돼 있네요. 이건 일반 580은 B필러랑 이렇게 크롬 몰딩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. 크롬 몰딩이 지금 580이 요 B필러에 안 돼 있죠. 여기는 돼 있습니다. 580. 테두리는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더 두껍습니다. 몰딩. 지금 마이바흐가 모델이 여기에 그 B필러에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두껍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. 제가 580 지금 정확하게 이 두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뭐 이 마이바흐 MM 예, 마이바흐 이 로고가 당연히 다르겠죠. 예, 들어가 있고요. 뒤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? 뒤는 좀 다른가요? 많이 다르지 않은데 또 역시 580보다 예, 크롬이 조금 두껍습니다. 전체적으로. 그리고 이게 길이가 20cm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580 모델은 그 길이를 어디서 뽑았냐면 이 뒷좌석에서 뽑아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리 사이즈도 10cm는 더 긴 것 같아요. 이게. 자, 여기서 좀 볼게요. 예. 마이바흐 모델의 운전석, 조수석 쪽에 조금 다른 점은 인스트루먼트 판넬에서 이 앞부분이 이 가로로 다 라인을 준 대시보드 예, 판넬이 여기는 가죽이고 이쪽 마이바흐 모델은 지금 예, 이렇게 플라스틱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검정색을 줘서 운전에 방해가 안 되게. 나머지는 예, 비슷합니다. 앞쪽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맨날 보는 차례도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보진 않으니까. 예, 그 다음에 여기도 예, 스위치 커버도 좀 이렇게 라인을 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줬습니다. 이걸 그 대표님 몰딩 전문가시잖아요. 네. 어쨌든 썬팅을 하다 보니 몰딩 쪽은 어때요? 도어 트림 쪽은 다 똑같아요. 완전 똑같나요? 예, 이거 지금 거의 대량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라인에서. 예, 생산 라인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런 몰딩, 그 다음에 이런 재질, 거의 뭐 안쪽에 있는 이 도어 트림 카바는 똑같고요. 플레이트 이거? 마이바흐라고 써있잖아요. 아, 마이바흐. 이런 게 이제 감성이니까요. 예전에 마이바흐 차는 존경심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 꿈이죠. 예. 또 희소성에 대한 부분도 전 세계 몇백 대 정도 팔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연간 2,000대 목표를 세웠다가 판매 실패를 했죠. 너무 고가 정책. 그 다음에 너무 수제화된 그런 비용 구조. 수제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인건비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. 예. 한 대 한 대씩 만들려니까. 그래서 그건 정말 꿈의 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